자, 기억 전달자 우리 동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가지고, 어, 그러면 예주부터 할래? 아니야? 예주부터 해 그러면. 전 상관없어요. 예주부터 해 그러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자신이 기억 보유자라면 어떨 것 같은가 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 기억 네, 보유자라 하면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야? 그 어른, 그래서 기억 보유자였다가 전달해준 그 어른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요 주인공 그러니까 조노스인가? 그냥 이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자체, 기억 보유자? 네, 조노스가 네, 위에 그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 아니야? 관계없이? 네, 네. 그 사회에서 기억 보유자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 아, 알겠습니다. 동아, 이해했어? 네. 아, 그래. 해, 해줘. 저는 저는 읽으면서, 이 기억 전달자가 뭐 외롭다는 설명도 있고, 괴롭다, 고통을 많이 않는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기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세계에서 모두가 모르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비록 외로울지라도 그거를 알고 탐구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히 그 쾌락으로 이기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고통보다는 그 지식을 아는 거에 대한 그 재미를 좀 더 중요시 여겨서 저는 기억 전달자가 돼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동화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저런 세계에서 만약에 제가 직업 보유자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저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런 세계라면 보육사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기업 보유자는 내가 원래 알던 세상 말고 다른 것까지 알게 되는 뭔가 더 그 너머의 것을 알게 되는데 또 나 혼자만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내 이야기나 생각을 공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어 혼자 끙끙 앓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으로는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깨닫고 아,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되게 퍼뜨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또 퍼뜨릴 수도 없고 그냥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보유를 했다가 줘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는, 저한테는 좀 책에서 설명한 것 같이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음, 동화가 보는 측면이랑 약간 제가 생각을 못한 지점이 저는 약간 제가 아는 거를 저만 알고 있기를 좋아해서 어, 약간 조금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사람이 누구나 두 가지 측면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화처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남과 나누지 못한다는 거에서 그런 그 직업적인 윤리, 직업적인 책임감, 이걸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반면에 또 한편의 마음은 약간 예주가 말한 것들처럼 내가 남과 좀 다른 특별함이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좀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은 모르는 걸 난 알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 특별함,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아주 상당히 매력적인데, 과연, 내가 그 직업을 온전히 제대로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음, 나보고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면,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억 전달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 세계관 자체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랑은 아주 다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실생활에서 정해진 법 말고도 실생활에 정해진 규칙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직업이 지정된다거나 이런 되게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규칙이 정해진다는 거를 보면은, 그리고 막,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뭐뭐 때문에 내가 뭐, 감사하다, 뭐, 사과한다, 이렇게 되게 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자유가 침해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규칙으로 인해서 행동이 제한되는 것도 있긴 한데, 약간 그, 이런,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이게 약간 감정의 자유도 이거를 제한받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은 약간, 지금처럼 이런 감정이 자유로운 그런 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직업이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러면 편하겠다. 나의 적성이랑 흥미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는 어땠나요? 사실 요 책에 나오는 세상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당연한 자유들이 억제되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당연히 우리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뭐 그런 자유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을 보고, 아, 좀 나랑은 안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지금의 난데, 만약에 내가 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잘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규칙을 나름 따르면서 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규칙 속에서 만약에 뭐 열 살에 자전거였나요? 아무튼 9살에 자전거였나? 그런 거를 받는 걸 되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받은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잘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아무튼 저는 만약에 저 세상에 있었으면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위안물이라고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 같은 거가 모양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좀 음, 충격이었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저 지금 생각난 게, 제가 아까 직업이 정해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서 뭐, 엄마가 그 딸이 엄마한테 산모란 직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산모는 뭐 3년 동안 아기를 낳고 나면 뭐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해진 직업에 그러니까 직업을 정할 수도 없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평가를 함부로 내리는 게, 그리고 뭐 직업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귀천을 나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얼핏 보이는 게, 약간 이 직업이 지정되는 사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직업이 지정될수록 더 그런 것들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음, 선생님은 이 세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뭐,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왜 이런 사회를 꿈꿨나?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런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유토피아 세상, 여기 기억 전달제에 나오는 이 세상이 바로 누군가의 유토피아가 실현된 거야. 근데 막상 그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동화가 얘기했던 대로 대다수는 거기에 순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 결국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짜는 없기 때문에 뭘 하나 얻으면 다른 거 하나를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예요. 불평등이. 어? 너무 이렇게 뭐야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문제가 너무 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자유로운 반면에 그 자유가 가져다 주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충돌이야, 충돌. 갈등. 그로 인한 폭력, 희생. 근데 그 것들을 애당초 제거해 버리는 거지. 그럼으로써 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불교, 힌두교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평정심이야. 거기에는 희노애락이 없어. 음.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뭐지? 우리는 보통 슬픈 거, 분노 이런 것만 없어지기를 바라잖아. 음, 그래서 늘 기쁘고 늘 늘 좋고 뭐 이러기를 바라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슬프고 화내고 이러지 않으려면 뭐도 없어야 되는 거야? 기쁨도, 기쁘고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늘 일정의 어떤 그런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기억 전달자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세상인 거지.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가 그리는 어떤 그런 세상은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불교에서 이른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또는 공산주의 이상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주가 아까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뭐 계획경제라는 거야. 계획경제 하에서는 뭐야? 직업을 정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전제는 평등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예주가 이제 그 다른 요소가 있지 않냐. 직업이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또 다른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음, 또는 이 책 안에는 어떤 생각도 담겼냐면 플라톤 쪽 사고도 담겨 있어. 플라톤이나 유교적 사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하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슴이 하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손발이 하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힌두교도 마찬가지지. 위에 성직자, 브라만 계급 있는 거고 무사 계급이 있는 거고 그 농노 계급 있는 거고 그 밑에 아주 하찮은 일하는 계급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 카스트 제도가. 그런 식으로 오랜 인류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세습이야. 세습된다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세습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잘 뭐해서 관찰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과 비슷하게 실시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야, 독일. 독일의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정확히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안 바뀌어. 한 담임선생님이 그 애를 계속 가르쳐. 그러면 그 담임선생님이 그 애를 잘 파악해. 그러고 나서 그 담임선생님이 뭐 직업을 꼭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너는 인문계 가는 게 좋겠다. 너는 실업계 가는 게 좋겠다. 요걸 이렇게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다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독일 사회가 우리 사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독일 사회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른바 그 직업 간의 그 저기가 크잖아. 대우나 연봉 그게 너무 크잖아, 격차가.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 실업계를 가서 자기가 직접 대학을 안 가고 직업을 그 가든 대학을 가서 뭘 하든 그 차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우리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 책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과 닮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 거고 요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주의야. 자, 전체주의의 반대가 개인주의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 동아야? 전체주의는 응, 전, 그러니까 북한, 응, 북한 같은 응, 느낌이에요. 응, 전체를 위해 개인이 응, 희생하는 거라면 응, 개인은 개인, 그냥 개인주의 응. 아닌가요? 개인주의는. 그러면, 개인주의는 응. 개인, 개인을 위해 전체가 희생하나요? 그래? 예주,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잘 모르는데, 응,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나 개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전체가 누굴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결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 근데 과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 전체주의, 뭘 공동체주의하고 전체주의는 좀 달라. 전체주의가 어감상으로인 거나 전체주의는 이제 개인을 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전체주의라는 어떤 그런 부분 어쨌든 개인의 이익이 앞서 뭐 전체 속에서 그 개인이 어떻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느냐. 그게 곧 누굴 위해서 좋다?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주의, 전체주의는 쉽게 말하면. 여기 기업 전달자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A라는 애가 무슨 직업, B라는 애가 무슨 직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의사보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보다 사회의 필요. 사회에서 의사가 몇 명 필요하고 청소부가 몇 명 필요하고 그러니 근데 그중에서 너희들 그 속성을 봤을 때 너가 의사하는 게 좋겠고 너가 청소부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위에 그 뭐야 정해주겠다는 거지. 몇몇 사람들이 정해준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정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배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도 문제지만 일자리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심지어는 인기라는 것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 분배의 문제, 배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분배의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배의 시스템은 뭘 빈부격 분배하고 있어? 개인? 개인의 뭐, 개인의 음, 권리요? 개인의 권리? 아닌데, 개인 예주. 재산? 회사는 어떻게 그걸 분배하고 있어? 어떻게 나눠 갖고 있어? 직업이나 돈이나 이, 뭐 이런 거는, 일을 한 만큼? 일을 한 만큼. 근데 그 일은 또 어떻게 나누냐고. 뭘 갖고 나누냐고. 누구는 의사하고, 누구는, 뭐, 간호사하고, 능력, 어, 성적. 능력, 능력주의. 성적, 능력주의지. 경쟁이지, 경쟁. 그래서 더, 뭐야, 자기가 선점하는 사람이, 자기가 남을 제끼고 이기는 사람이 그걸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디션 시스템이란 말이야. 오디션 시스템이란 말이야. 근데 요 사회는 그게 아닌 거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 신분으로 그냥 뭐 했어? 눌렀어요. 나눠줘버렸잖아. 신분으로 이렇게 그 칸막이를 쳐놓고 너네들은 농부, 너네들은 양반, 너네들은 뭐 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그 것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보고 선택을 하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우리 사회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회는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결국은 지금처럼 각 개개인이 뭐 하는, 선택하는 어떤 그런 형태, 경쟁하는 어떤 형태로 가는데, 다만 이것들이 갖는 어떤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아예 이런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근데 AI 빅데이터에게 희망이 있긴 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획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AI가 그거를 다 계산할 수 있고 다 측량해낼 수 있다라면, 그럼 AI가 가장 좋은 답을 도출해내면 그럼 그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런 자유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봅니다. 음, 예주, 음, 네, 마지막으로, 음,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이 책에 되게 그 강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다들 다를 것 같아서 이 장면이.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저는 일단 이, 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랑 이 책 안에서의 세계가 그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되게 그때 제 감정도 인상이 깊고 그 장면도 인상이 깊은데 그 장면이 조나스가 사과가 빨갛다는 거를 인지한 그때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기억 보유자한테 그 기억을 전수받을 때, 그 썰매 눈 이런 걸 알게 될 때, 이 둘 중에 어떤 때일지 모르겠는데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되게 어 되게 그 예상하지 못한 전개여서 되게 충격적으로 충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화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저는 이 더 기버 이 기억 전달자라는 거를 맨 처음에 영화로 접했기 때문에 이게 흑백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흑백으로 진행을 하다가 딱 그 사과 나오는 데서 빨간색이라는 색깔이 나왔거든요. 이 색깔이 나온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아무것도 없는 무채색 속에서 이제 하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거를 표현을 잘했다 생각해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나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서 이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던 음, 이유입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쌤이 얘기하기 전에 동화 그 색깔이 있게 된 것들이 갖는 의미는 뭐야? 색깔이 있게 된 의미는 이제 규칙 속에서 살다가 이제 틀에 갇힌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를 알게 됐다는 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말로를 못 표현하겠어요. 예주 어떤 의미가 있어? 무채색에서 그 컬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갖는 의미가. 어, 그 조나스가 그 능력을, 기억 보유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 그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그들은 음, 색깔을 포기했냐고 쉽게 말하면. 모두가 같으려고. 음, 모두가 뭐, 다름이 없게 하려고 음, 이제 무채색이었다가 음, 조나스가 이제 그들과 달라짐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색깔이 있다라는 것과 색깔이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라는 것들, 이렇게 무채색, 뭐 흰색, 검정색, 뭐 이런 그 부분들이잖아.
근데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색깔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성, 선택, 개성이 가능한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욕망, 욕망이 아, 가능한 그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색깔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개성을 갖게 된 어떤 그런 출발점일 수, 음, 욕망을 갖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출발점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한 사회인가를 보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림책이야, 그림책. 그 사회의 음, 그림책을 보면, 그림책의 수준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발달한 사회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림책이 되게 수준이 높아.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 그림책이 되게 조잡해서 쉽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낼 수 조잡. 있는, 조잡했다, 조잡. 그러니까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음, 지금도 쌤 외국 나가서 외국 그림책을 이렇게 보면 잘 사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 그 그림책의 그 수준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컬러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는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12색 썼어, 12색. 물감이나 이런 거, 크레파스 이런 거를 12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색깔 뭐 전문가들 쓰면은 막 48색, 뭐 70 몇 색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분화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막 색깔도 무슨 옛날에는 파란색인데 요즘에는 무슨 파란도 무슨 되게 여러 가지 나뉘잖아. 그 입술 무슨 그 립스틱 무슨 색깔도 보면은 막 엄청 난 쌤 다 그냥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나뉘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사고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조노스 기업 보유자가 되면서 그 항목들 중에 하나가 8번 당신은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사람들이 저기를 맞지 주사. 정기적으로 이렇게 무슨 주사 같은 걸 맞잖아. 여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바 욕망을 억제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들. 꿈도 꾸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이유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산주의 하면 이렇게 뭐 교육을 되게 중요시거든. 의식화 교육을. 그리고 맨날 그 자아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맨날 저기를 해. 회의를 해. 그리고 음,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막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적질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나쁘게 생각했거든.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그거 되게 공산주의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기반하냐면 성선설에 기반해. 성선설이 뭐야? 정,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사람은 본래 착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근데 공산주의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까? 이제 그 기반이 돼야지 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는 왜 그게 기반이 돼 이루어질 수 있냐? 왜 성선 착해야 사람들이 잘 따르니까. 착해 잘 따르니까. 그래. 자, 공산주의 이상은 뭐냐면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게 공산주의야. 아,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왜 망한다고 생각하냐면, 응? 어이, 뭐야, 내가 일 열심히 해봤자 제 일 안 할 건데, 내가 뭐하러 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 뭐 할 거란 얘기야? 안 할 거란 얘기야. 두 번째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면 사람들이 뭐 할 거란 얘기야? 많이 가져가요. 더 많이 가져갈 거란 얘기야. 왜? 사람들은 뭐한 존재라서? 욕심 있는 욕심 존재라서. 있는 존재, 악한 존재라서, 자기만 이기적인 존재라서 어떻게든 일은 뭐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안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에서 이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이야.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착해, 선해. 그러니까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쁘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또 가져가는 거는 내가 착하니까 꼭 나에게 뭐 한 것만큼만 필요한 필요한 만큼. 만큼은 가져가고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려면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이상은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고,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면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라고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의식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자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이해가? 물론 이제 현실의 공산주의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 그런데도 그 사회가 뭐 되도록 유지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관련돼서 이제 애덤 스미스의 그 이야기 보이지 않는 분. 그 뭐야 빵집 사장님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빵을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고 왜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고 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빵집 잘 아저씨가 팔려고. 어? 꼭 팔아 팔려고. 돈 벌라고 돈 벌려고 그런 거란 얘기야. 근데 빵집 아저씨가 그렇게 열심히 뭐 하니까 돈 벌려고 빵을 만드니까 이 사회가 뭐 해진다는 거야? 좋아진다는 거야. 그 빵집 아저씨가 무슨 선한 목적을 갖고 야 내가 빵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잘 먹여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빵 만들고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너희들 열심히 가르치는 게 열심히 잘 가르쳐야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문나고 그래야 돈 잘 벌고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도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담 스미스는. 근데 아담 스미스가 놓치고 있는 건 뭐야?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 지 없이 잘 굴러가고 있어.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굴러가고 있어. 아니요. 어떤 문제가 있어? 너무 이익을 추구하. 너무 이익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면, 빵을 잘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 아담 스미스는. 근데 현실에서는 다, 음, 빵 만드는 사람이 때로는 빵을 잘 만들고 품질과 맛 좋고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어서 빵을 잘 팔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이 있잖아. 땅 어? 사기. 그렇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하더라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뭘 속이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오래된 밀가루 쓰면 안 되는데 원료비 아끼려고 그걸 뭐 쓰기도 하고, 뭐 제품을 뭐 국내산, 수입산 쓰면서 국내산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돈을 뭐 하니까, 또 잘 음, 버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또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간극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갭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라고 했던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러면 이 기억 전달자의 이 사회는 뭐 하지 않는 사회인 거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회. 어때? 동아야 살 수 있어? 거짓말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떨 것 같아? 모든 게 다 투명한 사회. 그러니까 지금은 저로서는 안 될 것 음, 같은데, 음, 저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음, 거짓말이라는 걸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준.
약간 동화랑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약간 저기서 살다 보면 그냥 거짓말을 할 만한 그런 일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거짓말 없는 사회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동화나 예주가 얘기했듯이 그 거짓말 없는 그런 투명한 사회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잘 살 거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거짓말, 숨을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숨을 공간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살면 미쳐버릴 거다. 음, 우리가 이른바 그 CCTV 논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네가 떳떳하면 뭐가 문제냐? 어? 너네 방에다 CCTV 달아도 뭐가 문제야? 네가 나쁜 짓 할 거 아니면 네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때? 내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오픈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게 떳떳함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떳떳한 말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야? 나의 프라이버시, 어, 나의 불편감. 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그 혼자 있고 싶은 잘잘못을 떠나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것도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들 중에 하나 아닌 하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야. 때로는 함께 어울리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계속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싫은 거야. 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것도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사람마다 그 저기가 달라. 비율이. 누구는 같이 있고 있는 시간이 9,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1, 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있고,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뭐 7, 8,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은 1, 2.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배합 비율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예주는 몇 대 몇 같아? 굳이 말하면. 음, 이게 반반 안 되나요? 반반? 너는 반반 같아? 반반? 같이 있는 것도 좋고, 혼자 있는 것도 좋고. 통화는. 음, 아예 혼자 있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음, 저는 혼자 있는 거 사실 6대 4? 네, 같이 있는 쪽이 조금 더 좋아. 네, 어, 그나마 네, 어. 아마도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조화, 배합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들처럼, 그런 점에서도 그럼 어쨌든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공간,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는 어떤 그런 투명한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투명함으로 인해서, 어, 좋은 점도 많이 있지.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 예주 다 했고, 네. 통화. 음, 잘 모르겠어요. 음, 자,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억에 관한 부분이지. 여기 제목 자체가 기억 전달자고. 자, 기억이 갖는 이 책에서의 의미는 뭐야? 예주. 이요? 기억이 갖는 의미. 왜 한 사람만 기억을 갖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억을 없앤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고통을 음, 느끼는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음, 동화는 어떻게 생각해? 모두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게 기억이라는 게 괴롭고 힘든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직업을 만든 것 같아 보였어요. 이 책에 이제 몇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기억은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픔을 겪어야 진정한 기쁨도 알 수 있다. 또는 기억을 지닌다는 것의 가장 힘든 점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다. 기억은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아 동화가 내가 그 하기 힘들 거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외로움 공유돼야 되는데 혼자만 그 알고 있으면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든다는 어떤 그런 것들. 또는 기억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 누구야 조노스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아까 예주가 말했듯이 기억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 나쁜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 문제나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잖아. 이 책의 설정 자체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기억을 없앤다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이런 말도 나와. 같음이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며 단지 평범한 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사회가 결국은 같음을 추구하잖아. 그래서 그 같음을 아까도 선생님 색깔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같음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름을 추구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직업 선택과 관련되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아닌가요? 라는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를 선택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좋은 게 결정됐으면 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아니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선택했냐, 내가 선택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건 지금 예주나 동화도 맨날 겪는 문제일 거야. 부모님들이 너네들 좋으라고 알아서 뭐 해준 거야? 잘 정해준 거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좋은 게 됐잖아. 뭐가 불만인데?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잘 되라고 해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주나 동화가 감사합니다 할 건가? 아니면 불만을 가질 건가라는 거지. 불만을 갖는다라면 왜 불만을 갖는 거야? 동화야? 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 음,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더라도 응. 뭔가 제가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죠? 만족감이 부모님이 그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네가 선택해갖고 응? 망해봐. 그럼 그거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반론하지 않을까? 그 근데 반론에서는 이렇게 망해보는 것도 음, 선택의 그런,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망한 경험도 음, 다음 선택을 할 때 더 신중해지는 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이제 또 그 뭐라고 반론해?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 한 번 망하기 시작하면 너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이렇게 반론하지 않을까? 음, 음, 예주는 어떻게 생각해? 따라오라고 하면요. 음, 음, 예주 따라갈 것 내, 같은데? 내 어? 인생, 내 내 인생. 인생. 그렇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있지.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과연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 자체가 인생인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야. 좋은 인생, 잘한 선택,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부모님 생각에는, 스님 생각에는 거기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은 뭐야? 선택하는 거 그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택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까 중요한 건 선택하는 행위 자체 아닌가요? 라고 물었던 것들. 그럼 이 기업 전달자 이 사회는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거잖아. 아까 직업 같은 거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자체가 그냥 뭐라는 거야?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우리가 계획경제라고 해, 계획경제.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해. 그게 가장 커다란 차이는 계획경제는 나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 그래서 그거에 알맞게 배분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뭐, 피자 가게가 우리 동네에 두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옷가게는 다섯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아. 미용실은 뭐 세 군데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마을의 인원수를 생각을 해보면 나오잖아, 그 계산이. 그 미용실 셋, 옷가게 둘, 뭐 이런 식으로 피자 가게 하나, 햄버거 가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뭐 한다는 거야?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뭐해? 너 피자 가게 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야. 이게 계획 경제야. 이번 겨울에 외투가 몇 벌 필요해. 뭐가 몇 벌 필요해. 미리 정한다는 거야. 생산량을. 그만큼 생산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배분한다는 거야.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이 뭐야? 이런 방식이 갖는 장점. 장점 없어? 낭비가 없지, 낭비가. 딱 계획을 세워서 계획한 것만큼만 하면 되니까 낭비가 없잖아. 그리고 음, 경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응? 그런 점들이 효율적이야. 근데 이런 것이 나쁜 점은 뭐야? 나쁜 점. 문제점. 이런 계획 경쟁하는 문제점은 자율적이지 못해. 자율적이지 못해. 게다가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외투가 20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 또는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지. 피자 가게 하는데 갑자기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근데 그 피자 가게 하나면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냐라는 거야. 계획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쌤이 AI, 빅데이터가 발달하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그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결정한다는 거야. 요즘 피자 가게가 잘 돼. 그러면 너도 나도 뭐해? 피자 가게를 하는 거지. 예주 너 태어나기 전에 전민동에 제일 많았던 가게가 뭐였냐면 핸드폰 가게였어. 그 핸드폰 그 개통해주는 그 핸드폰 가게가 제일 많았어. 근데 얼마 후에 핸드폰 가게가 이제 뭐야? 망해. 그 핸드폰 가게 전에 제일 많았던 가게 김밥 가게. 음, 김밥집이 엄청 많았었어. 그러다가 김밥집 몇 개 안 남고 다 그만뒀어. 그래 햄버거 뭐야 지금 그 핸드폰 가게 막 생겨나고. 거기서 지금 전민동에 지금 제일 많은 가게는 뭔지 알아? 예주야? 학원. 학원? 물론 학원도 뭐 그렇고 전민동에 쌤이 알고 제일 많은 가게 카페. 커피점. 아, 커피점 엄청 많이 생겨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 요즘 커피 가게 잘 되니까. 근데 했다가 뭐 하면? 망하면, 망하면 그냥 자기 개인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맨날 그 가게들이 간판 맨날 또 고치고 맨날 인테리어 바꾸잖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각 개개인이 지는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계획경제에서는 실패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자본주의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뭐야? 실패가 있다는 얘기야. 그 실패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거야.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 어? 아까 커피 애호가들이 많아. 늘어났어. 그럼 커피 가게 엄청 쫙 생기잖아. 그다가 그 인기 떨어지면 왜? 망해가고 조정이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그런 모습에 또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기업 전달자 같은 경우는 그 점에 있어서 그것들을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 기업 전달자를 쓴 이 작가는 결국 입장이 뭔 거야?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입장은 뭔 거야? 동아.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이 작가의 주장은. 기억은 음, 괴롭지만 음, 행복을 위해서라면 음, 존재해야 된다? 예주가 보기에는 이 작가의 입장은 뭐야? 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음, 모르겠어요. 어. 자, 기업 전달자에서 어쨌든 그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사회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거야. 붕괴돼. 이 사회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사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이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어떤 그런 사회,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으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 정서로 봤을 때 다른 건 다 그나마 좀 이렇게 다 받아들일 만해. 근데 이제 가장 받아들여지기 힘든 어떤 건 극단적인 측면을 건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야? 애기. 그 애기가 계속 뭐 하니까? 우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일. 죽이려고 그러지. 해제시킨다고 그러지. 임무 해제 뭐 이렇게 시키는데, 이 사회는 어른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 사회 속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야? 임무 해제라는 이름으로 제거하잖아. 그러니까요. 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정서상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지.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그 개개인이 때로는 뭐야? 희생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강한 아이들만 커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안 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된다라면 뭐 장애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뭐 되는 거야? 배제돼 버리는 거지. 그런 점들 같은 경우가 이 책의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 거겠지. 그렇게. 설정해서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을 갖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기억 전달조 속에서 그려진 어떤 그런 사회에서 과연 이 사회가 그럼 다 문제냐? 이 사회의 매력은 없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배워야 될 점은 없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 너네들이 그 두근두근 수학 공감이라는 수학책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관점의 힘이라는 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 어떻게 할까요? 음, 관점의 힘을 건너뛰고 그냥 두근두근 수학 공감으로 바로 갈 거야? 오, 근데 오, 뭔가 제목이, 관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관점의 힘? 인문사회 쪽으로 가면 관점의 힘을 보면 되고 그냥 수학 쪽 바로 올 거면 두근두근 수학 공감 책 보면 되고. 너는 어, 어떻게 생각하니? 관점의 힘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음, 그래?
그럼 관점의 힘을 보던가 아니면 너네들 자소서 제출 기간 언제까지야? 12월 11일, 18일인가? 12월? 11월이 아니라 12월? 응, 12월. 저도 12월. 그때쯤일걸요? 아, 그러면 자소서를 너네 다음 주까지 했으면 다음 주 자소서를 보던지 아니면 자소서를 다 다음 주에 볼까 그러면? 다음 주면, 다, 이제 3일, 다음 주까지는 안 쓸 거지? 안 쓸 거 같지? 다음 주 26일. 다다음 아, 주에, 그럼 다음 주에 관점의 힘을 보자, 일단. 네. 네. 그래, 다음 주에 관점의 힘을 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